KBS 대전 생생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3일 월요일 KBS 대전 생생뉴스 방석준입니다. 막대기 모양의 기다란 프랑스 빵이 바게트입니다. 프랑스인들의 주식이지만 이젠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인이 먹는 이 빵에는 역사적인 스토리가 있습니다. 바로 18세기 프랑스 혁명 때 나온 빵 평등권과 얽힌 얘기입니다. 빵 평등권이 있기 전에는 빵이 계급을 나누는 확실한 수단이자 권력이었습니다. 농민들은 거친 호밀이나 보리로 만들어진 딱딱하고 거무스름한 빵만 먹을 수 있었고, 흰색의 부드러운 빵은 귀족, 즉 상류층 사람들과 시민계층의 몫이었습니다. 빵 평등권은 오직 한 종류의 빵만을 만들어 팔아야 한다는 선언으로 더 이상 부자를 위해 고운 밀가루로 흰 빵을 만들어서도 안 되고,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수밖에 없는 거친 호밀로 검은 빵을 만들어서도 안 된다는 조항이었습니다. 빵의 길이는 80cm, 무게는 250g으로 제한을 뒀고, 이 조항으로 인해 만들어진 빵이 바로 바게트랍니다. 바게트, 바로 평등이라는 가치를 담고 있는 먹거리입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먼저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대전 세종 간 접근성 개선을 위한 회덕 나들목 연결도로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최근 국토부의 타당성 평가를 통과해 2023년부터는 영남권에서도 대전과 세종을 오가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도시 재생 과정에서 각종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주는 전국의 혁신지구 4곳 가운데 천안이 포함됐습니다. 충청권에서는 유일한데 지지부진한 천안 역세권 도시 재생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새로 산 고급 외제차에서 수리된 흔적이 보이면 사기당한 기분이 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런 분쟁이 잇따르고 있는데 정작 수입사가 기록하는 차량 수리 이력에 기록이 없을 경우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앞으로 대전시 조례에서 근로 대신 노동이라는 용어가 사용됩니다. 노동의 주체성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시민 권익 증진을 위한 것입니다. 대전지법 형사 11부는 존속 살해 혐의로 기소된 55살 A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대전 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전지법 형사 11부는 또 살인과 성매매 혐의 등으로 기소된 35살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대전시 유성구의 한 주점에서 만난 여성 B씨를 인근 모텔에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세종경찰서는 수업 중 아동들에게 엽기적인 영상을 보여준 영어 원어민 강사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기업구단으로 새로 출범한 대전 하나시티즌이 베테랑 미드필더 조재철을 영입했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뉴스브리핑 순서입니다. KBS 대전 보도국의 박장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10년 넘게 좌초되어 온 대전 역세권 개발 사업이 다시 추진이 되는데, 박 기자, 이 네. 대전시가 사업 조건을 큰 폭으로 재조정해서 4차 공모에 나서기로 했다고요. 네, 대전 역세권 개발 사업은 지난 2008년 1차 공모를 시작으로 그동안 3차례나 추진했지만 모두 무산됐는데요. 이 부족한 유인책을 실패 원인으로 꼽은 대전시가 사업성 부분을 대폭 손질해서 재공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현재 25%로 한정된 주거시설 비율을 사업자 요구에 따라 더 늘릴 예정입니다. 또 민간 사업자의 사업 계획 자율성 보장과 용적률 확대 등 사업성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설계하겠다는 겁니다. 네. 하지만 이 특단의 유인책이 없이 제시된 단순 수요자 중심의 조건, 이게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죠. 네, 이 3차 공모 당시 전제 조건으로 걸었던 선상 야구장을 능가할 만큼의 어떤 새로운 투자 요소가 없다면 1조 원의 막대한 투자를 할 민간 사업자가 나타나기 쉽지 않다는 겁니다. 네. 이 대전에 그만큼 개발 수요가 없다는 것이기도 한데요. 대전시는 이번 달 공모를 시작으로 이르면 오는 4월까지 업체 선정과 개발 계획을 마무리할 예정인데 원도심 부활의 발판이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네, 이번 공모는 좀 성공하길 기대합니다.
이번엔 그 회덕 나들목 연결도로 사업 얘기 좀 해보죠. 네. 그 영남에서 대전 세종 쪽으로의 접근성 개선을 위한 사업인데 최근 국토부 타당성 평가를 통과했죠. 네, 현재 이 영남권에서 세종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경부고속도로 회덕분기점에서 호남고속도로를 경유한 뒤 북대전 나들목을 지나거나 아니면 신탄진 나들목까지 가야 합니다. 네. 이 나들목을 지나는데 걸리는 시간만 최소 20분 정도인데요.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한 경부고속도로 회덕나들목 사업이 국토부 타당성 평가를 통과했습니다. 이 북대전 나들목과 회덕 분기점 사이 대덕구 연축동 인근에 길이 0.8km의 나들목을 새로 만드는 겁니다. 오는 2023년 완공을 목표로 행복청과 대전시가 사업비를 반씩 부담해서 모두 745억 원이 투입되는데요. 이번 평가가 통과됨에 따라서 오는 3월까지 설계가 모두 끝나면 각종 행정 절차를 거쳐서 이르면 오는 6월쯤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예, 이 회덕 나들목이 생기면 어떤 효과가 기대되죠? 네, 이 회덕 나들목이 완공되면 신탄진 나들목의 극심한 교통체증이 해소되고 이 경부고속도로 회덕 인근에서 세종 신도심까지 거리가 7km 정도 줄어서 시간이 10분 이상 단축됩니다. 네. 또 대전 서구와 대덕구 등 대전 도심에서 고속도로 이용이 좀 쉬워져서 이 지역 간 균형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따라 회덕 나들목 연결 도로가 세종시 광역도로망 확충은 물론 이 대전 세종 간 상생 발전에도 새로운 통로 구실을 할 전망입니다. 예, 요즘 세종시와 관련한 교통 여건이 계속 개선되고 있어서 우리 지역 전체의 교통 여건도 크게 바뀌고 있죠. 네. 이번에 충남 지역 소식 좀 알아보죠. 네. 그 국내 최대 규모의 해상 풍력 발전 단지 건설 사업이 태안 앞바다에 추진 중인데 일부 어민들이 태안군과 갈등을 빚고 있다는데 박 기자, 어민들은 네. 어장 황폐화를 이유로 든 반면 태안군은 해사 채취 불허에 따른 반발심 때문이다. 이렇게 맞서고 있죠. 네네. 이 해상 풍력 발전 단지 조성은 이 태안 만리포에서 약 25km 떨어진 해상에 추진 중인데요. 2조 원을 투입해서 오는 2025년까지 400메가와트 규모의 국내 최대 풍력 발전 단지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네. 이 발전기 50기로 연간 98만 메가와트씩 약 30만 가구의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이 태안군은 이를 통해서 세수 증대와 기금 출연 등 해마다 400억 원 정도의 주민 혜택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부 어민들이 어장이 황폐화된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 어장의 그물 길이가 보통 800m에서 1km 정도 넘는데 이 풍력 단지가 설치되면 기둥이 생기고 그 조류로 인해서 그 기둥에 그물이 감긴다든지 이런 피해가 우려된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태안군은 해외 풍력 발전 단지 사례를 볼 때 여장 피해 등의 우려는 기우일 뿐이고 오히려 그 주위에 집어 시설을 만들거나 산란 시설, 서식처를 만들기 때문에 어족 자원을 보호할 거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또 그동안 바닷모래 채취로 어민들이 해마다 40억 원에서 65억 원 정도의 어류 종묘 방류 사업을 지원받아 왔는데 이 해양 생태계 보호를 위해서 해사 채취를 불허하자 이에 따른 반발로 해상 풍력 발전 사업까지 반대한다는 이런 주장입니다. 이렇게 양측의 입장이 엇갈린 가운데 오는 16일쯤 어민들이 대규모 반대 집회를 예고해서 갈등이 좀 커질 전망입니다. 네, 그렇군요. 유성기업 사태와 관련한 항소심 판결이 나왔는데 이게 논란이 일고 있죠. 박 네. 기자, 그 회사 돈을 빼돌려 노조를 와해시키는 데 쓴 혐의로 수감된 류시영 전 유성기업 회장 2심에서 형량이 줄었어요. 네, 이 유시영 전 유성기업 회장은 회사 돈 13억 원을 이용해서 노조 파괴 컨설팅을 받고 또 부당 노동행위 재판 비용을 회사 돈으로 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았었는데요. 이 항소심 재판부는 류 회장에 대해서 6개월을 감형한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전직 부사장과 영동 공장장도 각각 징역 1년과 10월로 형량이 줄었습니다. 이들이 횡령에 쓴 재판비 일부는 회사를 위해 쓰였다는 게 감형 이유입니다. 네. 피해 회복을 위해 5억 원을 공탁한 점도 감안을 했는데요. 재판부는 형량을 줄이면서도 류 회장 등이 노조 와해라는 질이 좋지 않은 죄를 지었다는 점은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공교롭게도 임원 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노조원들은 항소심에서 오히려 형량이 늘었어요. 네, 이 노조 측은 유전 무죄, 무전 유죄 판결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항소심은 공동감금과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노조원 5명에 대해서 1심보다 형량을 올려서 이 전원 법정 구속했습니다. 노조 측은 가혹하게 편파적으로 판정하는 재판부가 이렇게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노조 파괴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결국 이 회사와 노조 간의 10년 싸움이 법정으로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 밖에 밤사이 사건 사고 있었나요? 특별한 사건 사고는 없었습니다. 뉴스브리핑 박장훈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생생정보입니다. 세종시가 올해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5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세종시에 사업장을 둔 제조업과 지식서비스 산업 등의 중소기업으로 한 업체에 3억 원에서 최대 20억 원까지 지원됩니다. 아산시 보건소가 고위험군 만성 간질 환자를 대상으로 오늘부터 무료로 A형 간염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대상은 만 20세 이상 49세 사이 A형 간염 고위험군으로 항체 검사 후 2차례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접종은 보건소에서 위탁한 의료기관에서도 가능하며 위탁기관은 아산시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산시와 보령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사랑 상품권 할인율을 5%에서 10%로 올립니다. 서산시는 오늘부터 23일까지, 보령시도 오늘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할인 판매를 진행합니다. 서천구는 인접한 전북 군산시와 맞춰 상시 10% 할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부여군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 신청을 접수합니다. 슬레이트 철거, 빈집 정비 사업은 20일까지, 주택 개량 사업은 31일까지 가까운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구비해 신청하면 됩니다. 서산시가 단체 관광객을 유치하는 여행사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합니다. 대상은 내국인 20명, 외국인 10명, 수학여행단 30명 이상 타지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로 지역 관광지나 숙박업소, 음식점 이용사실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유치 규모에 따라 한 명당 내국인은 최대 6,000원, 외국인은 최대 8,000원이 지원되고 숙박하면 지원액이 2배로 늘어납니다. 충남문화재단이 올해 충남문화예술 교육 지원 사업을 공모합니다. 신청 기간은 2월 3일부터 10일 오후 6시까지며 이나라 도움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단 국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 지원 사업은 국가문화예술 지원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심사를 위해 심의위원 후보자 공개 추천제를 운영합니다.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또는 공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기한은 23일까지입니다. 세종시 문화재단 대표이사를 공개 모집합니다. 29일까지 방문 또는 우편으로 지원서와 직무수행 계획서, 자기소개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은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낮까지 산발적으로 눈이 내리겠습니다. 또 충남 서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겠고 날린 눈으로 도로가 결빙되고 미끄러운 곳이 많아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1도에서 4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떨어져 춥겠습니다. 내일도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새벽부터 아침 사이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겠으며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하 1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지금까지 생생정보였습니다. 생생한 뉴스, 깊이 있는 이슈 분석. 여러분은 지금 방석준 앵커와 함께하는 KBS 대전 생생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저새, 황새, 참수리 등 멸종위기 희귀조류가 서식하는 세종시 장남평야를 습지 보전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한남대 야생조류연구회와 함께 5년 동안 모니터링을 진행한 결과 장남평야에서 저새, 참수리 등 희귀조류 68종이 관찰됐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생생인터뷰에서는 희귀조류의 안식처인 세종시 장남평야의 보존과 관련해서 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 사무처장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이경호 사무처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 연초에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에요. 예, 맞습니다. 예, 이 세종시 도심 한복판에 있는 장남평야에서 그 희귀조류들이 다양하게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먼저 이 장남평야 어디에 위치해 있고 어떤 곳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 장남평야는 세종시를 조성하면서 네. 남겨두기로 한 평야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세종시에 살고 계신 분은 네. 호수공원이 있고 그 남쪽에 위치해 있는 조그만 농경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원래 한 이 농경지는 한 현재 남아있는 농경지 한 3배에서 4배 정도의 커다란 농경지로 평야가 있었는데 네. 이 중에 3분의 1을 호수공원을 만들었고요. 네. 한 3분의 1 정도를 현재 국립수목원으로 조성 중입니다. 그리고 현재 남아있는 곳이 한 3분의 1 정도가 되는데 그게 한 90만 제곱미터 정도 네. 됩니다. 이 중에 농사를 짓고 있는 곳은 한 30만 제곱미터 정도고요. 네. 이 농경지 남쪽에는 금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상으로는 세종시가 환상형이라고 해서 링으로 조성되어 있는데 네. 그 링 형태 한가운데에 남겨진 녹지 공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이게 사실 남겨지게 된 건 사실 금개구리 멸종위기종이 서식하면서 네. 농경지 그대로 보존하기로 결정이 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현재 일부가 농경지로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이제 장남 평야뿐만 아니라 호수공원 또 지금 조성되고 있는 녹지 뭐 이런 게 다 함께 어우러져서 이런 희귀조류가 남아 있는 오는 그런 장소가 됐겠군요. 예, 맞습니다. 예. 이게 그러니까 세종의 도심 한복판에 이 장남 평야가 있다는 건데 이게 놀라운 사실이 지난 5년 동안 모니터링을 진행한 결과 이 평야에서 희귀 조류들이 관찰이 됐다고요. 예, 맞습니다. 환경연합이 지난 5년간 159종의 조류를 확인했습니다. 약 한 90회 정도 네. 이상의 현장 답사를 진행한 것인데요. 대전에서 예. 대전 전체 면적에서 관찰된 조류가 92종밖에 안 돼요. 네. 이것을 비교하면 159종이라는 숫자는 매우 대단한 숫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 중에 문화재청이 지정한 천연기념물 20종이고 예. 환경부가 지정한 멸종위기종 26종, 법적 보호종은 33종이나 된다는 것이 더욱 놀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또 이 도심 한창 개발되고 있는 신도심 한가운데에서 이런 게 발견이 된다는 게 참 드문 경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이 천연기념물인 큰 고니 또 흑두루미는 물론이고 저새, 황새, 매 이런 멸종위기종이 많이 관찰됐다고 하는데 이 어떤 희귀조류들이 관찰이 됐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예, 맞습니다. 사회자님이 언급하신 대로 저새, 황새, 매, 그다음에 흰꼬리술이나 참수리, 칡부엉이 등은 사실 멸종위기종 1급으로 지정돼서 보호받고 있는 귀한 종입니다. 네. 이 밖에도 큰물대새나 제비물대새, 지느러미 발도기 등 다양한 조류가 관찰됐고요. 특히 이제 검은어깨매라고 하는 우리나라 미조는 장남평에서 5번째로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이요? 검은 어깨매라고 하는. 검은 어깨매. 어깨가 검다는 그런 뜻입니까? 예, 검은 맞습니다. 어깨매. 예, 이건 사실 우리나라에서 5번째로 확인된 곳이 장남평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이 잘 아는 뜸보이는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이 됐는데요. 네. 조사 결과에 보면 장남평에 서식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고요. 현재 이제 흑두루미 같은 경우는 벌써 한 5년째 장남평에 한 쌍이 월동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는 새끼 2마리를 데리고 와가지고 네. 장남평에 굉장히 큰 희망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159종이라면 거의 우리나라에 있는 새 종류들이 거의 다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그 정도는 아닌데 굉장히 많은 게 이 예, 좁다면 좁은 지역인데 예, 굉장히 맞습니다. 많은 종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이 특히 주목할 점은 국내 보호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보호받고 있는 보호종 역시 35종에 이르고 국내 희귀종도 28종이나 된다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보호종과는 별도로 국제적으로 보호받고 있는 종들이 있는데요. 그게 사이테스라고 하는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에 지정된 종과 IUCN에서 지정한 레드리스트라고 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네. 2개 지정된 곳을 합했더니 한 35종 정도 됩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미조라고 해서 길 잃은 새거든요. 거의 볼 수 없는 종이 28종이나
관찰이 됐습니다. 국제적으로 보호받고 있는 종 대부분이 예. 국내 법적 보호종으로 등록되어 있지만 뭐 지느러미 발도나 새 검은머리 쑥새 등 국내 보호 조치가 돼 있지 않는 종들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장난평야가 국내적으로나 그 법적 보호종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종들이 서식하고 있는 지역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국내 보호종이 33종, 국제 보호종이 35종, 희귀종이 한 28종, 종합해보면 한 68종이 사실은 희귀종 아니면 보호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장난평야를 찾는 195종 중에서 68종이 이제 보호 대상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난평야의 생태적 가치가 얼마나 높은지를 증명해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좁은 농경지에서 희귀종을 포함한 다양한 조류가 서식하는 경우는 좀 드문 일인 것 같은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은 종들이 서식한다고 보십니까? 뭐 우선은 금강에 영향이 좀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야가 있고 바로 밑에 금강이 있는데요. 예. 금강에서 서식하는 종들이 배우 잠자리나 먹이터를 또 장난평야를 이용하면서 대단히 많은 종이 서식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더불어서 여기가 농경지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한 30만 제곱미터 농경지가 서식처로 역할을 하는 건데요. 농사를 통해 만들어진 먹이, 나락, 뭐 이런 것들이 새들의 중요한 먹이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겨울철에 월동한 흑두루미 같은 경우 논둑에서 나락이나 푸시 등을 주로 월동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문혼을 조성해놨는데 이게 문혼이라고 하는 게 겨울철에 물을 대놓은 논을 얘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문혼이 있으면 천적인 사기나 고양이, 뭐 수달 같은 곳으로부터 자기 몸을 지킬 수 있는 이유가 되기 때문에 네. 이렇게 서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원인 좀 분석을 하려면 좀 더 세밀하고 전문적인 조사가 필요한 건 사실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대전 환경운동연합이 이 장난평야를 습지 보존 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시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장난평야가 습지 보존 지역으로 지정되면 사실은 도시만의 네. 명실상부한 도시 생태 거점이 된다. 저희는 이제 랜드마크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예. 생태적인 랜드마크가 될 거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홍콩이 지금 내부 정치적인 문제로 좀 심각하긴 한데 홍콩의 이제 마이포 습지나 습지공원 같은 경우가 이 장난평야랑 잘 대비되고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도시 한복판에 습지공원을 만들어 놓고 철새들을 보호하면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찾고 있거든요. 그게 사실은 홍콩 관광 코스의 하나 정도가 되는 정도로 해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이포 습지 역시 마찬가지로 도심에 위치한 보전 지역인데요. 이 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시민들이 거기를 관리하고 멸종위기 종이 서식할 수 있도록 유지하는 그런 곳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한 159종이 꾸준히 유지하고 서식할 수 있으려면 이게 습지공원이나 보호지역 지정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또 시민들의 생태학습장, 자연체험학습장 등으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개발이 된다면 이 희귀조류들의 안식처도 사라질 수밖에 없을 텐데 현재 개발 계획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난평야는 환경부가 개발 대신 농경지로 유지하라고 그 세종시 개발하면서 결정한 곳이에요. 그래서 사실 추가로 개발할 계획들을 세우면 안 되는 곳인데 현재 그 주민들께서 무슨 도시의 농경지냐 이렇게 주장을 하시면서 농경지보다는 공원을 만들어 달라라고 하는 주장들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 소유주들이 얘기입니까? 아니면 세종시? 토지 소유주는 국가입니다. 여기는 왜냐하면 행복도시가 건설되면서 전체 부지를 다 매입해서 관리했기 때문에 토지 소유주는 지금 국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 그 소유주가 아니라 주변의 인근에 사시는 주민들이 이제 농경지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조율 중인데 사실은 결정 자체를 보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넓은 농경지를 유지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농경지가 없어지고 도시공원이 되면 사실 여기 서식하는 조류들은 갈 곳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겠네요. 본래 계획대로 도심의 농경지를 확대하고 일부 접근로 등을 정비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 그래서 홍콩이나 이런 선진국의 사례들 도입해서 만들면 좋을 것 같고, 뭐 런던 오아시스나 이런 데를 가보시면 알겠지만 도시 한복판에 이런 습지 공간들이나 농경지를 유지하면서 사실 시민들이 굉장히 휴식처, 안식처 이런 걸로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을 좀 고려를 해서 주민들께서도 이 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것들을 양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 생각을 저희는 좀 갖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시민 설득 등의 여러 가지 작업이 필요할 것 같은데 환경운동연합 앞으로 어떤 노력 기울여 나가실 계획이신지요? 짧게 얘기해 주시죠. 네, 저희가 매년 한 20차례 정도 현장을 찾아 모니터링 해왔는데요. 네. 환경부에 좀 제출해서 전문가들하고 정밀조사 이런 것들을 요청할 계획이고요. 예. 그 근거로 이걸 근거로 해서 국제적인 습지보호지역인 람사 사이트로 좀 지정해서 도심의 중요 생태 거점으로 자리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더불어 시민들과 함께 조사나 모니터링 통해 가지고 여기 왜 보존해야 되는지에 대한 공감대를 좀 확대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희귀조류의 안식처인 세종시 장남평야의 보존과 관련해서 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 사무처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조간브리핑입니다. 중도일보는 지방정부 행정권한 재정지원대야 금상첨화란 기사에서 지방이양일괄법 통과로 지방정부의 책임과 권한이 한층 강화됐지만 위임되는 사무에 수반되는 인력과 비용 등의 지원 협조가 과제로 남았다고 보도했습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기술의 정아웅, 구성 조미연, 제작과 진행의 방석준이었습니다. 1월 13일 월요일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행복하고 평화로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